네, 안녕하세요. 슈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리딩은 전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잡아보았어요. 다음 달 15일경까지 수석 역행 기간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되감기와 같은 우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한 이제 새로운 리딩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습 중에 한 커트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현생에서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그에 맞는 조언 그리고 오라클 카드까지 살펴보는 걸로 리딩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카드의 리딩에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될 스톤을 5개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스톤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고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1번 까만색 돌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이 전생에 해당되는 영역의 카드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우선 숫자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1, 2, 3 정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의 단계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평균 수명만큼 사셨는지 아니면은 뭐 좀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때묻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냥 막 철없이 살았다기보다는 그래도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하게 다 하시면서 살았는데 고위 관료직을 했다거나 뭐 성직자였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있는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소시민 1, 소시민 2 이런 느낌처럼 옆집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기술자였을 수도 있고 뭔가 손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실제로 뭔가를 세공하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예 작품을 만드는 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생활용품을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전체를 보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나무 하나하나 실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신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현실에 안주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희망과 스케일을 정말 크게 가지셨던 공부도 멈추지 않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협동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세 유럽에서의 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상인들의 조합 같은 그런 길드를 만들어서 뭐 우리 같은 기술자가 좀 보호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상상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끼리 실제로 모여서 실제 길드를 만든다거나 실제로 뭐 노조를 만든다거나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막 절망하거나 좌절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자신의 삶에 나름 충실하게 사셨던 그런 느낌이 들고요. 크게 실망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시는 마냥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현실에만 고착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신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이루지 못했는가 전생에서는 이라고 봤을 땐 여러분들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영혼의 단계가 어린아이 정도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영혼의 느낌에 맞는 그 삶을 사신 것 같고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같은 맑음을 유지하면서 전생을 그래도 즐겁게 나름 살아오신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현생으로 넘어오면은 전생과는 다르게 카드에서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전체 10 중에서 1, 2, 3 정도의 에너지지만 여기는 한 7, 8, 9 정도의 에너지 끝까지 차오르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어쩌면은 전생보다는 현생의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가중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혹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견뎌야 할 삶의 무게감이 좀 유독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상태가 아니실까 하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잘 절제하고 조절하시는 모습으로는 보여요. 제가 카드를 펼치고 든 느낌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절제하고 계시지만은 내심 많이 힘드셨던 상황을 많이 겪어오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겪었던 영혼은 어쩌면 1, 2, 3 정도의 단계인데 지금은 거의 8, 90의 정도의 강도를 내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좀 중심을 잃었다? 내가 뭐 감정이 막 이렇게 분출하고 폭발하는데 내가 어디 이걸 쏟아버릴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내면을 조절하는 거에 혹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서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겐 어쩌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질 수 있는 사람에게서의 그런 중후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후하다고 하는 거는 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스스로 나 이제 아저씨가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런 중후한 느낌이라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연륜이라는 말과도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전생과는 다르게 그 중후한 연륜 이런 거를 좀 더 익혀나가기 위해서 어쩌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스토리를 경험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참고 견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는, 감정의 깊이를 쌓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으면서 깊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인내한다, 참는다, 혹은 내가 견딘다, 혹은 내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진다 라고 좀 느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를 금전, 사랑, 그리고 셀프케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의 부분에서는 두 개를 다 선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을 했어요. 이 카드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일과 사랑이 있으면은 일을 선택을 하면서 사랑을 좀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하고 우리 가정이 있으면은 돈을 선택을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거나,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도덕성을 선택을 할 때는 돈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보통 하나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대요. 내가 돈과 도덕성을 같이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일과 과정을 함께 잡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둘 다를 고를 수 있대요. 일과 사랑도 같이 성취가 가능하고요. 내가 하나만 선택하면 진짜 하나만 얻지만은 두 개 다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나의 사랑도 함께 성공하고 혹은 나의 가정도 함께 풍요로워지고 하는 식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까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금전에 대한 관점에서 혹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한번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리트릿이라고 하는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은 잠깐 세상과 분리될 타임이다 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인데, 혹시 이 카드가 조금 와닿는 분들은 솔로이신 분들, 혹시 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원하고 있는 사랑 혹은 내가 다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객관적인 시야를 갖추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기혼이신 분들은 같이 여행을 가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한번 짜셔서 두 분이서 뭐 주말 여행이든 한번 가깝게 근교로 이제 나갔다 오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둘만 딱 세상에만 남겨진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다시 두 사람 사이가 좀 돈독해지거나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셀프케어에서는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의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변화에 저항하는 거는 삶 그 자체에 저항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반기라고 해요. 앞에 뭐 두 조언에도 이렇게 크게 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 변화라고 하는 바람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메시지까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번 카드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2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느낌을 보았을 때는 태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느낌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숫자로 따지면 전체 1부터 10 중에서 한 2, 3, 4 정도의 느낌의 에너지가 현재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되게 많으셔서 꿈도 많이 가지셨고 스케일도 굉장히 넓으시고 사람이 통이 크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막 모아서 뭔가 일을 많이 도모하는 그런 느낌. 혼자서 일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못해도 둘, 셋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형태의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에너지, 활동력도 되게 좋으셔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 여행을 막 다니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비전이나 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 같은 그런 영역의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 같은 일도 적합하겠죠. 중학생, 뭐 초, 중 정도의 그 교육을 약간 담당을 하셨거나 사교육 쪽에서의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담당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면서도 실제로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거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 지속성이라고 하죠. 지구력? 그런 거는 사실 했을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얻었던 거는 꿈과 비전, 희망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전생에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런 지속성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해서 제가 현재 그렇게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비교를 하자면은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숲 전체를 본다고 해도 한 가지의 숲을 오랫동안 관찰하신 느낌이 아니라 A라는 숲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B라는 숲으로 또 옮겨가서 그 숲의 전체를 또 관찰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겉표면만 보고 다시 또 다음에 C라는 숲으로 건너가고 이런 느낌으로 이동성이 많은 느낌의 삶을 사셔서 얕은 지식은 많으신데 약간 좀 깊이는 부족한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현생에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했을 때 전생과 거의 비슷한 영혼의 느낌으로 살고 계셔서 어쩌면 전생과 현생 사이에 이렇게 뭐 다른 환생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거의 직후에 다시 또 태어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에너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력을 굉장히 좀 펼치고 일깨우고 내가 뭔가를 막 일으키고 싶고 이런 그런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있어서 굳이 비교를 하면 약간 양자리 느낌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양자리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같은 불속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신체적 에너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나의 신체적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쉽사리 움직이시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이 혹시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고 하면 이 끝에서 인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해서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사실 다른 문제에 하나 당면한 게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내가 지금 마주해야 되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행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이는 바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생의 삶과 지금의 삶에서 영혼이나 에너지 레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선 아마 거의 비슷한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과거의 여러분들은 그런 지속성은 부족했지만은 꿈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행동력이 정말 좋으신 거는 맞지만은 참을성, 인내, 지구력 같은 것을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이제까지 드린 내용 중에 좀 짚이는 바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내가 마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제대로 직면을 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이 에이스 오브 완드 에너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인내하는 것, 참고
거, 견디는 거, 우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좀 와닿는다면은 이렇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금전, 애정, 그리고 셀프케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의 카드에서는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축하하라고 하는 금전의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삶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축하에 맞이하는 것을 그것에 집중해 보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하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주가 생각을 하기에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한대요.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산이 막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요새 다시 코인이 오르고 있다더라 하면서 다시 막 코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경매 나온 물건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것을 가가지고 하면서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막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주에서 생각하기에는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가 스스로에게 소중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다. 우주가 다시 그거를 자신에게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저렇게 벌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꾸 행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행동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 개수라던가 수저나 밥그릇 개수라도 하나하나 다 세어보시면서, 옷까지도 세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금전, 풍요로움에 대한 조언 카드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애정의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에서 내가 물러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아직 좀 마음이 좀 가 있다, 다시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좀 벗어나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자유롭게 놔두고 과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과거의 사람으로도 또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한 것 같고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솔로 탈출을 원하시면 뭐 당연하게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하면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시고, 뭐 누군가가 다가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스로를 좀 편하게 두시는 방식, 그리고 뭐 결혼하셨거나 뭐 이렇게 기혼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물론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와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적인 목, 나의 목도 조금은 챙기시면서 자신의 자유의 영역도 조금만 가지시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진짜 혹시나 만약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free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혼의 방향성도 어쩌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점 한 번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프케어에서는 평화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이렇게 에너지를 빵빵 넣는다고 해서 당신이 거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런 극적인 에너지가 터지는 그런 존이 아니라 그런 드라마 프리 존으로 만들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제가 여기 금전 부분에서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야 뭐에 투자해, 뭐 이거 코인 다시 해봐, 뭐 부자들만 먹는 술이 있대, 그 술을 사서 주테크를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 소문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분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은, 주변이 그렇게 방방방방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방방방방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 카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굳이 동조하지 말고 적어도 내 삶의 반경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라는 점, 이 메시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제가 리딩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이동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많이 이동하신 삶의 모습이 보여요. 무역업을 하셨거나 뭐 실제로 그런 직종이실 수도 있고, 몽골 같은 곳에 가면 유목민족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 실제로 뭐 그런 삶을 사셔야만 한 뭐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 유럽에서의 뭐 목동, 양치기 이런 분들이 있죠. 집시와 같은 방랑자들. 여러분들의 전생의 삶은 좋게 표현하면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런 삶이 있죠. 여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견문도 넓힐 수 있고,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행동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역마살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한다거나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크게 구성하고 조직한다거나 뭐 협동을 해서 뭔가 큰 걸 이룬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덜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삶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몽골인이었다, 내가 유목민족이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직업이 목동이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선택권이 없다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겠지만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가 좀 떠도는 입장이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생에서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이 막 뭐 의도치 않게 뭐 방랑자가 되어서 뭐 떠돌다가 뭐 요절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다니신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생이 견문을 많이 넓히고 보는 것이 많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이었다 정도로 저는 여러분의 전생의 삶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생으로 넘어왔을 때는 사실 제가 앞서서 1번, 2번 리딩에서는 그 전생과 현생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의 여러분은 사실 전생의 모습이 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타이밍이 스스로에게 정말 큰 변환점이 한번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 혹은 요 한 5, 6년 사이에 좀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민트 초코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나는 사실 그 민트 초코라는 음식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 음식을 봐도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민트 초코라는 음식이 대유행을 타면서 너도 나도 다 민트 초코를 먹기 시작을 해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막 민트 초코 쉐이크도 나오고 막 온갖 게 다 나온다고 예를 들어봐요. 아무런 지식도 없다고 내가 민트 초코를 먹어봤더니 나는 이게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민트 초코가 내 입에 안 맞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민트 초코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는 내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면서 너는 왜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해? 너도 먹어봐 이러면서 약간 강요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약간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난 그게 입에 안 맞아 하면서 한두 번은 억지로 먹겠지만은 내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나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날카로워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민트 초코를 먹인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예시를 제가 떠올릴 수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아닌 것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안다라는 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어서 앞에 제가 민트 초코라는 음식으로 좀 이야기를 길게 드려봤어요. 민트 초코가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뭐 하와이안 피자라던가 뭐 수정과라던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한 5년, 6년, 7년 동안 주변에다가 계속 권유를 받는 상황, 강요받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렇게 사치 부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자꾸 돈을 쓰면서 나를 과시를 하고 있었다는 나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이렇게 막 입만 살아서 막 이렇게 얘기 먼저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요 몇 년 동안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모종의 이유나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못나서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때리고 자극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 아닌 시간을 거쳐옴으로써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까지 거쳐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운기가 막혀 있다라고도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몇 년 동안은 한 3년, 하긴 길게는 한 6년, 7년 가까이는 내가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신경질을 내게 되고, 내가 뭔가 말은 했지만은 행동력이 나서주지 않아서 실천을 못하고 그걸로 해서 비난을 듣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시간들을 막 거쳐오시면서 어쩌면 스스로 많이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자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셨다거나, 혹은 한 번 더 몸을 낮추는 자세를 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거나, 예전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저 사람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시간을 가졌던 것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타인을 좀 더 이해하는 감각으로 그런 교훈을 나름 얻어오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도 문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힘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기간을 함부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저는 갑자기 떠오른 시간대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안개가 걷히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던 여왕과 마법사를 다시 정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시간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내 앞에 있는 안개 같은 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서서히 거치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갖추시게 될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판단도 많이 덜 하게 되실 거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잠시 이렇게 좀 역방향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착화된 모습이 아니고, 이건 잠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깨닫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주에서 잠깐 이렇게 돌려놓은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모든 것들이 서서히 원점으로 회복돼 가시게 될 거니까, 나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좀 그 걱정을 좀 한숨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하게 앞으로 1년 동안만 조금 더 지내보시면은 다시 이게 정방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뽑아주신 분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금전, 풍요의 메시지에는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치가 아무거나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미줄과 같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 보라고 해요. 내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벌어들이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나의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내가 그런 가치 있는 것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따지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가치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나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나는 더더욱더 이렇게 저축도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것들이 되돌아올 수 있게 된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간략해지고 심플해지고, 여기서 간략하고 심플해진다는 거는 내가 가진 가짓수가 막 줄어들고 가난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풍요로운 가치관이나 풍요로운 것들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삶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서 간단해지고 가벼워지는 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풍요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먼저 떠올라요. 사람들이 서로 막 시샘하고 질투하고 막 짓밟고 막 돈 벌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막 손해 한 톨 보기 싫어서 막 남들 막 찾아가가지고 막 폐악질 부리고 이런 것보다는 스케일이 넓은 시야나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하거나 단기적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투자가 아니라, 공부나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지식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그런 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가치관에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지식적인 커넥트에 연결되어 있는 거, 저는 이게 사실 net worth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는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 카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금전이나 풍요라든가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거 비유가 좀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를 가질 수 있게 해주라고 해요. 혼자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좀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일 것 같고요. 반려자라던가 반려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커플이시거나 하면은 두 사람 관계를 뭔가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뭐 여행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좀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이벤트 같은 걸 해주셔서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에게 뭔가 다시 좀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식의 사랑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셀프케어 카드에서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함부로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게 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풍요로움을 충분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더 많은 풍요로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으면은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금전의 카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스스로의 가치나 스스로의 그런 방향성이 이렇게 넓혀져 나가는 그런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전체적인 메시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셀프케어를 위한 풍요로움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나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전생의 모습을 보면요. 숫자 4가 반복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선 단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4번 골라주신 분들은 하필 숫자 4네요. 아주 평탄하고 평이하고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뭐 삶의 굴곡이 막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보수적인 가족관에 근거했을 때 집에서 살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1800년대, 1700년대 미국의 그 미국 남부 지역이나 이런 시골이나 농업을 했던 지역들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시집을 간 여자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농장주 집에 시집을 간 여자니까 사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집안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집에서 조용조용하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지내신 출산은 그 시대상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 여성을 제가 먼저 떠올린 건 여기 하이프레티스가 나와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남성의 삶의 모습은 제가 잘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성으로 비유를 드렸는데 남성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혹시 좀 몸이 아프셔서 좀 이렇게 많이 집에서 요양을 많이 하셨던 남성의 모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우선 떠오른 거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림하시는 느낌이 들고 귀족 집안이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고 정말 딱 그런 농장주 집 약간 그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런 삶을 평탄한 삶을 사셨던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습이 이 카드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생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생에서의 그 평탄했던 모습과는 달리 혹시 내가 전생에서 살았던 이 삶의 패턴이나 이 영혼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현생으로 왔다고 하면은 전생에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평탄하게 사셨는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여기는 한국 땅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감정적으로 뭔가를 마주해야 되거나 직면해야 되거나 혹은 뭐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많이 아픈 모습 좀 이런 모습이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택을 이렇게 크게 내리지 못하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잘라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어쩌면 전생에서 연결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전생과 다르게 현생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결정할 거는 딱 결정을 내어버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고 내가 감정적으로 실망하는 사건이 주변으로부터 벌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크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어쩌면 여러분들께 이번 생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다 역방향으로 나와서 시기 자체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전생이랑 같이 좀 계속 엮여서 보이게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어쩌면은 전생에서의 내가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주체성, 주도성, 그리고 나의 뭐 결정력, 단성과 같은 그런 거를 어쩌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에는 과거로 가지 말라고 하는 느낌 같아요. 이 펜타클의 기사가 뒤집어진 모습이 전생과 다르게 미래를 향해서 천천히 다시 한 걸음씩 가야 되는 모습,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역방향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여러분들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를 좀 경계하는 느낌으로 역방향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역방향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고군분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런 패턴이나 영혼에 새겨진 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 번만에 극복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시기가 안 좋아서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좀 운기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과거의 패턴을 한 번 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의 삶에서는 내가 결정한 걸 결정하고 내가 사람들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거에 실망했다고 지나치게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고 스스로의 강인함을 이제 이렇게 키워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시간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시점의 조언 카드에서 제가 뭐 풍요로움의 관점 그리고 사랑 그리고 셀프케어 이 세 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움의 카드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그 학습자가 되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풍요로운 사람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대요. 터들도 한때 시작 자체는 견습생의 단계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든 다 배울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빨아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훌륭한 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상기시켜 주시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기존의 나의 세계관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자신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내가 구축해온 나의 좁은 세계가 무너지는 건 오히려 더 반가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해상도, 나의 그 안경할 도수가 더 선명하고 더 세심하게 아주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방금 저의 이야기가 좀 와닿으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는 화학적 박용이라고 하는 케미스트리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매그네틱 어트랙션이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커플이신 분들은 정말 당분간은 둘 분의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으로 가득하실 것 같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변에 좀 좋은 분들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시고 뭐 소개 같은 거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분을 좀 생각하시는 분은 과거의 분보다는 나에게 새로 다가올 죽이 잘 맞는 케미스트리가 잘 일으켜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저 과거의 분을 이렇게 좀 보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셀프 케어를 위한 카드에서는 마인드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 세계의 마스터예요.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서 평안함을 이렇게 경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전 여기에서 그냥 뭐 만들다, 뭐 메이커 캄이 아니라 컬티베이트어 캄이라고 하는 이 컬티베이트가 좀 많이 와닿는 게 컬티베이트가 우리가 농사 짓고 농경 이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씨앗을 뿌리고 뭐 물도 주고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좀 맞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컬티베이터 캄이라고 했을 때 당장 내 마음에 뭐 평온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 마음이나 머리, 뭐 몸 곳곳에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는 느낌으로 진짜 컬티베이트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좀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분함의 씨앗을 이렇게 하나씩 뿌림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방금 떠오른 거는 명상이었어요. 그냥 잔잔한 음악,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자연의 소리, 뭐 바람 소리, 모닥불 소리 이런 거 잔잔한 소리 하나 틀어 놓으시고 잠깐 눈 감고 정자세 하셔서 한 10분만 가만히 그 음악을 듣고 계셔도 명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차분함의 씨앗을 스스로에게 컬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셀프케어 하시는 방법은 또 어떠실까 하고 제가 카드를 바탕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앞으로의 그 풍요로움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전생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거는 순수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떠오른 거는 예술가적 기질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리딩에서는 정말 이제 막 태어나고 막 활기차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의 모습으로 사셨던 영혼들도 실제로 있는데 5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은 이제 막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는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청년기에서 중년기 약간 직전의 느낌의 영혼의 단계가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마냥 진짜 아이같이 세상 물정 다 모르고 그런 순수함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 거를 알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으시고 특히 혼자서 방 안에서 예술작품 하는 게 더 좋으신 그런 모습으로 전생의 삶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가능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받아칠 건 받아치고 계산할 건 조금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그런 쪽에 요령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려 이 순수함이 여러분의 강점이자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세상을 헤쳐나가시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30대 중후반 정도의 영혼의 느낌으로 모습으로 사셨던 느낌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중년 이상의 50대 이상의 영혼으로까지는 이때의 삶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셨어요. 자신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성숙하지는 않았던 그런 전생의 삶의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영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전생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생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현재 삶을 보았을 때는요, 이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거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내가 오랫동안 두 가지를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를 딱 결정하신 모습, 가지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가치관이 둘 다 나에게는 괜찮은 거라서 둘 다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취하게 되신 모습일 수도 있고 두 개에서 하나로 수렴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당분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고 좀 고민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컵 카드가 많이 보이고 좀 물이 사실 많이 보여요. 카드 전체적으로. 물은 약간 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전 특히 여기서 킹 오브 컵스 카드가 함께 등장했고 이게 여러분들의 전생에서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 내가 좀 놓쳤던 부분에 이게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개선의 방향성에도 컵의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저는 현재 2단계에서 지금 당장 만약에 옮겨가야 된다라고 이게 진짜 급한 게 아니면은 당분간은 지금 자리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깊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전생에서는 이런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가 깊이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전생의 삶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의 테마가 현생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조금은 들거든요. 어쩌면은 이번에 지금 저의 리딩을 듣고 있는 이번 타이밍에서는 잠깐 한동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업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당장 내가 가게를 낸다거나 오프라인 샵을 연다거나 온라인
그 유통망을 막 이렇게 구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행동을 급하게 하신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선 내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한 자리에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머무시는 모습을 발휘하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찾으시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연륜, 또 다른 깊이가 우러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그쪽이 향후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생에서의 스토리도 함께 참고하셔서 좀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장 이동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오라클 카드를 풍요로움, 애정, 그리고 셀프케어 3개를 뽑았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풍요로움을 위한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잘 함으로 인해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함으로써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좀 와 닿으셨을까요? 내가 긍정적인 것들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굳이 비관적으로 꼬아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다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은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굳이 꼬아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게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좀 정말 축하받아야 될 뭔가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막 꼬아서 생각해서 쟤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쟤는 저렇게 좋아 보이지만 쟤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굳이 막 나쁘게 꼬아서 단점을 찾아내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시샘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왜 시샘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성을 잘만 선택하는 걸로 해서, 여기 보면은 우산으로 비를 맞고 있잖아요. 여긴 그래서 무지개가 뜨고 있잖아요. 생각의 방향만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의 전환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좀 짚히는 바가 있으면은 이 부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애정의 부분에서는 용서와 배움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를 해주면은 여러분의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애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혹시나 애정 전선에서 배신을 당했다거나 내가 뭐 양다리를 당했다거나 어장을 당했다거나 혹은 이제 뭐 이혼을 하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좀 큰 사건이 있으셨던 분은 용서와 배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이긴 하지만 현재 이런 시간이 여러분께 주어진 것이니까 한번 좀 어렵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용서와 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은 이게 꼭 나의 과거 애정사에 대한 나 자신을 향한 용서와 배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제가 떠오른 거 하나는 혹시나 내가 좀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놈을 용서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놈을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뭐 3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약간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나쁜 놈들은 어떻게든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괴롭히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상태이면은 내가 약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런 놈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약한 상태인 사람을 보살펴주고 감싸줘야지 그런 상태의 사람을 먹이로 삼아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거니까요. 혹시나 아까와 같은 예시를 들어드린 상황을 혹시 겪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워드가 좀 되게 심오해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에 셀프케어에서는 경로를 바꾸다라고 하는 체인지 코스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는 더 좋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영역의 초대가 열린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등장을 했어요. 카드에서. 여기 보면은
문이 진짜 닫혀 있는데 여기에 열쇠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열쇠가 여기 이 문이 아니라 이 열쇠를 가지고 정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에게 정말 아무 길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내가 다른 더 좋은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살면서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더 좋은 키를 찾아서 나에게 진짜 맞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카드 Changing Course라고 하는 이 카드도 참고를 하셔서 혹시나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삶에서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 5번 카드까지 리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